일자리가 반토막이 났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10월 미국 비농업 고용 인구가 15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전달만 하더라도요 33만 6천 명이었거든요. 10월에 15만 명으로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15만 명은요 근래에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2021년 1월에 16만 6천 명 이후로 최저입니다. 2021년 이후면 시간이 말입니다. 2022년, 2023년 2년 10개월 만에 최저라는 거잖아요. 2년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도요. 야, 이제 미국 경제도 침체가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할 정도가 됐습니다. 게다가 실업률도요. 이제 3.9%까지 올라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하면요. 3%에서 4% 사이를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완전 고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 일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은 걸 말합니다. 자발적으로 일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일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을 실업률로 잡았을 때 3 내지 4% 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월 실업률이 3.9%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이제 완전 고용에서 벗어나기 직전입니다. 벗어나기 직전.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이제 실현이 된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가 결국 이야기했잖아요. 이자 앞에 장사 없다. 침체는 온다. 이게 연착륙으로 가느냐 경착륙으로 가느냐의 문제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기를요. 이 정도 이자면 연착륙은 없다.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착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위기가 닥친다는 뜻이에요. 저는 충분히 그런 경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은 저는 현실이 된다고 봐요. 그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가 결국 고용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업률도 3.9%까지 올라갔으니.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에는 이 지표를 보고 환호합니다. 왜? 이제 더 이상 말입니다. 예, 미국의 기준금리는 안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제 더 이상. 뭐 이 정도면 침체에 접어들기 바로 직전의 순간인데 예, 이런데 금리를 올리겠냐 이겁니다. 당연히 말입니다. 국채금리는 두둑두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4.990%에서요. 11월 3일 현재 4.573%입니다. 시장에서 전문가들은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제자리 찾기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차 고비는 4.5%다. 4.5%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5%가 1차 고비고요. 또 떨어진다는 이야기는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예, 그만큼 말입니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죠. 예, 지금 말입니다. 5.5%인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내려갈 날도 그렇게 오래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시장의 전문가들은 좀 생각이 갈려요. 예, 지금 유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 유가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헤즈볼라가 지금 예, 강력하게 대규모로 전면전으로 참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게 되면 레바논은 당연히 참전을 하고요. 예, 시리아도 참전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중동전쟁이 확전이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게 끝났다. 예, 끝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해요. 유가가 올라가서 또 물가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뭐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이 이제 점점 가자시티를 점령을 하고요. 또 남부를 내려가면서 계속 점령해 가겠죠. 예,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서 뭔가 이게 확전은 되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확전이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러면 침체를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리를 그때는 인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건대 결국 시장에서는 좋은 일이다. 예, 고용 참사가 아니잖아요. 예, 15만 명이라도 늘었잖아요. 줄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고용이 늘어난 건 늘어난 거니까 15만 명이라도. 실업률도 아직 4%가 안 넘었잖아요. 그 바람에 시장은요. 5거래일 연속 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는 1.38% 184.09가 올랐습니다. 13,478.28로 마감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죠. 5거래일 연속입니다. 5거래일 연속.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오른 거예요. 일주일 내내. 5거래일이면 일주일에 토일 빼면 5거래일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오른 겁니다. 이번에도 1.38까지 올라갔고요. S&P 500 지수 이게 대형주 중심입니다. 0.94 올랐습니다. 40.56이 올랐고요. 4,358.34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4,400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올라가는 속도가 보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대형주 중심이거든요. 마찬가지 다우산업지수도 0.66% 222.24가 올랐고요. 결국은 34,000을 회복을 했습니다. 34,061.32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죠. 다우산업 지수도 그렇고요. 이거 S&P 500 지수도 그렇고요. 나스닥 종합 지수도 그렇고요. 이게 결국은 말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는데 저는요. 경기 침체가 되면 결국은 이제까지의 상황과 다르게 주가는 내리막 칠 거예요. 경기 침체가 연착륙으로 가면 내리막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요. 연착륙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착륙이라는 게. 결국은 말입니다.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될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말입니다. 시장은 단순하게 시장을 볼 것은 아니다. 지금의 어떤 시장을 보면 전체적으로 경기가 오그라지는 양상이 보이는데 주가는 올라간다? 여러분 알다시피 말이 안 되는 수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일이 말이 되고 있으니 이게 시장이 요상타 이야기하죠. 요상타. 아니 경기가 침체되는데 주가가 올라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제 어떤 기준 개념이 바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를 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의 어떤 분위기에서 이제 말입니다.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어떤 프레임으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말입니다. 투자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시장이 굉장히 요상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는 침체한다는데 금리는 주가는 올라간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장 진짜 똑바로 쳐다보고요. 경계감을 가지고 계속 긴장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